예, 오늘은 대인공포증인데 대인공포증은 이제 사람하고 있는 게 일단 불편한 거예요. 힘들고 불편하고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되는 게 대인공포증입니다. 근데 대인공포증이라고 이래 진단이 탁 붙으려면 이제 정도가 좀 심해야 돼요. 누구나가 이래 정말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완전히 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편안한, 예를 들면 자기가 뭘 이래 잘 못해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있다 그 눈치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완전하게 편안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대인공포증이 되려면 그 정도가 좀 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 대인공포증이라는 게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한데 주로 그 이유를 보면 원인이랄까 뭐 이유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래 뭐 피해를 주거나 무슨 안 좋은 걸 하거나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로 보면 자기가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내 눈빛이 날카로운 것을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해서 사람하고 잘 안 마주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에 청소년 같은 건 여드름이 많이 났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다. 또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막 어쩔 줄을 모를 거다. 이래서 또 이제 사람을 기피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상이 좀 딱딱하니까 이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내가 신경 쓰는 걸 또 저 사람이 알 거다 해가지고 불편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인공포증이 있으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거든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내가 또 어떤 잘못 생각하는 거 교정을 받기도 하고 또 뭔가 이래 힘들 때 의논도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래 고립되는 거죠. 고립되고 그래서 이제 인생은 점점 힘들어지는 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우리 정신과에서 이제 공포증이다 이러면은 단순한 뭘 두려워하는 걸 가지고 공포증이라고 하진 않아요. 대인공포증도 마찬가지고 뭐 공포증이 붙었다 이러면은 불합리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굉장히 좀 심하게 불합리하게 합리적이지 않게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을 못 만나겠다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사람 보면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래 술자리에서 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손을 좀 떠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술자리에 못 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뭐 괜찮아 와 이래도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심 두려움 자체가 좀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는 그 사람 나름대로 하여튼 속에서 뭔가 이래 정폭된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일단 대인공포증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좀 너무 좀 지나치게 뭘 두려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인공포증은 그 안에 원인이 있다 보면 돼요. 나의 어떤 면이 남들이 보면 이래 이상하게 볼까 싶어서 내가 좀 그걸 꺼리는 그런 게 이제 대인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대인공포증이 어떤 건지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예. 듣고 보니까 그 원인은 예. 자기 자신한테서 비롯된 것이었네요. 그렇죠. 예. 예. 자기가 신경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남들이 보면 자세히 이야기하면 야, 너 그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는 걸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거죠. 그럼 대인공포증의 유형도 참 다양하겠어요. 그렇죠. 대인공포증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선 사람들하고 있는데 뭔가 힘들고 두려운 거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주로 많은 게 뭐 발표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래 뭐 여러 사람하고 또는 둘이 있을 때 말을 잘해요. 잘하는데 어디 가서 뭐 발표하라면은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주로 이제 발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 좀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발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제 대표적인 게 좀 발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비슷한 거죠. 뭐 면접 보러 갈 때 면접 보는
이런 거. 그것도 뭐 일종의 발표하고 비슷한데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래 평가받고 또 뭔가 이래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 미장원에 또 잘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장원에. 네. 제가 봤던 환자분도 그런데 남자인데 요즘은 남자들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못 가요. 왜 못 가냐 하니까 자기가 미장원 그 의자에 앉으면은 좀 긴장이 된대요. 긴장이 되니까 그 긴장된 것을 머리 깎는 사람이 알까? 두려워서 자기는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악순환이에요. 예, 자꾸 악순환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있는 데서는 또 밥을 잘 못 먹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얼굴이 좀 붉어질까 또는 그 붉어지는 얼굴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쓴 사람도 있고 그다음은 하여튼 뭐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형의 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좀 대표적인 그런 유형이죠. 네. 그 식당에서 혼자 식사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대인공포증이 하나요? 그렇죠. 그 이제 대인공포적인 요소인데 그게 이제 정도가 심하면 대인공포증이고 네. 어쨌든 다른 사람 같으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대로 즐겁게 먹으면 되고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는 대로 여유 있게 먹으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는 대인공포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유형을 들어보니까 저도 한 몇 가지 해당되는 게 그렇습니까? 있는데요. 저는 근데 어렸을 잘 아시네요. 때그 출석 부르면 그게 예. 이렇게 창피했었어요. 그래서 얼굴 막 귀까지 빨개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대인공포증은 보면은 남의 시선을 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남의 시선 받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방송 보시는 그 학교 선생님 계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우리 보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오늘이 27일인가요? 예. 27일이죠. 그러면 7번을 시켜요. 7번, 17번, 27번. 그러면 오늘이 27일이에요, 내일이. 그러면 그 전날부터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학교도 가기 싫고 학교 그래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방송을 학교 선생님께서 보신다면 적어도 그 날짜대로 시키는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환자들이 저한테 진료실에 와서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해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거. 그래요. 그 전날 뭐 예습도 하고 뭐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시키는 선생님이야 뭐 간편한 방법이겠죠. 네.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꼭 날짜가 아니라도 누구를 지칭해 시킬 때 이래 너무 힘들어하면 좀 배려를 해주는 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그 얘기 불안이랄까 힘들 수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그런 걸 배려한다 이러면 편안하게 학교를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는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있으시죠? 예. 근데 그 유형을요. 다 해당됩니다. 예. 쭉 듣고 보니까 예. 내성적인 사람, 왜 수준 많은 사람, 예. 소극적인 사람하고 많이 비슷한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차이가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 보통 보면은 이 정신장애라는 게 사실 전부 그 정도가 심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가정주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이 생각하잖아요. 그 하는데 잠깐 생각하고 내가 뭐 평소에 항상 잠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하고 잠깐 생각하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와서도 계속 생각한다. 시간이 길면 그만큼 정신 불건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가기도 하겠죠. 가면 뭐 올 필요 없었겠죠. 그죠? 그렇듯이 이 정신 건강과 정신 그 불건강의 차이는 양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병도 보면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뭐 특수한 물질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가진 어떤 물질인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줄어들면 또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차이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떤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좀 정도를 좀 줄이면 그만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우리 문화가 좀 그래요. 학교에서 뭐 이래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훈련이 좀 덜 돼 있어요.
제가 이래 보면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쪽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은 발표를 잘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로 선생님이 수업하면 듣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발표할 기회가 좀 적어요. 집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특정한 기회에 그걸 잘 극복한 사람은 그런 데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어디서나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가 이래 자기가 평소 하던 거하고 좀 다른 거에서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수줍음이나 조금 내성적이고 소심한 이런 게 있대서 대인공포증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특히 이제 그 청소년 애들은 그게 그 한 18세 이하 있잖아요. 고등학생까지는 좀 그렇게 한 데서 당장 대인공포증이라고 진단을 붙이면 안 돼요. 적어도 그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이래 될 때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 이제 정상적인 어떤 수줍음이 많다든지 좀 내성적이다든지 소심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우선은 그 대인공포증은 예기 불안이 강해요. 예기 불안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발표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굉장한 그 어떤 공포심도 들고 막 가슴도 뛰고 땀도 나고 그래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이제 보통 그냥 수줍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어서 하되 적어도 그 상황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좀 하면 할 수 있다고 실제로 하면 또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지고 물론 대인공포증인 사람도 하다 보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그 보통 소심하거나 좀 내성적인 사람은 그 정도가 훨씬 적고 또 하다 보면 그냥 풀어지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다음엔 또 잘하게 되고 한 그런 정도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좀. 네,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이 정도면 그렇죠. 예. 대인공포증. 그렇죠. 사회생활이나 자기 공부나 직업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은 대인공포증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대인공포증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대인공포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또 신청을 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몇 분 사연 좀 제가 대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학생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학교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요.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놀기가 두렵습니다. 마음으론 같이 놀고 싶은데요. 행동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저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신청해 오셨거든요. 이 정도면 대인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 그 정도가 심하고 그 애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학교 가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딴 데 신경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치료를 요하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치료를 해서 일단 약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약도 좀 쓰면서 이제 걔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걔가 좀 비현실적으로 걔 혼자서 크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이래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수정해야 되고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또 쉽게 또 해결되는 수도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또 알리고 애들 도움도 받아서 얘가 학교 가서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분 사연도 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평소 회사 동료나 이웃 여자들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원만하게 지냈는데요. 작년 아내와 사별한 후부터는 여자들을 대하기가 두렵습니다.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제 이분 경우는 꼭 대인공포증이다 이런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이래 이야기를 해야 어느 정도인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분은 뭐 직장 생활 이런데 물론 장애는 있겠지만 큰 장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여자에만 국한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기 부인이 이제 죽고 난 뒤에 변화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심각할 수도 있고 덜 심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든지 이래 가만히 놔두면은 또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놔둬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자세히 만나서
그 이제 부인하고 뭔가 이제 부인이 죽음으로 해서 자기한테 변화가 온 거예요. 네. 자기 마음 속에서 변화가 왔는데 부인이 자기한테 든든한 백이 되고 또 어떤 이 안정을 많이 준 그런 사람이 이제 일에 없어지고 나면은 위축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 시선이 의식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 내부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를 자세히 들어봐야 그 정도가 어느 정도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도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네. 예, 그래서 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죠. 네. 예. 사연을 봤는데요. 한 분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예. 한 분은 40대 남성. 예. 그 연령에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건지, 또 뒤에 분처럼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인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보면 대인공포증이라는 게 한 그 10대에 많이 생겨요. 사춘기 때. 예, 이 사춘기라는 건 상당히 예민한 때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외모나 또 자기의 어떤 목소리나 자기 행동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상당히 민감해진 나이입니다. 예, 상당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런 대인공포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또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그 환경의 변화가 또 이런 걸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장 생활 잘 했어요. 근데 이제 부장, 차장, 부장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서 이제 남들한테 뭐 발표도 해야 되고 또 높은 임원 회의 가서 브리핑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자기가 이 높은 위치에 걸맞게 뭘 해야 된다는 또 압박감이 있으면은 또 이런 대인공포증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죠. 네. 대략은 이제 그런 예민한 사춘기 요런 때 이제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또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대부분은 장애가 있는 채로 간다 이런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상황에 없었는데도 따라서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황에서 어떤 요소가 있어서 사람이 조금 이 대인관계는 안 좋고 활발하지 못한 사람인데 주위에 좋은 친구가 많으면은 네. 뭐 자기가 잘해가다 그 친구가 없어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는 한 교실에서 또 짝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잘 이래 어느 정도 굴러가다가 대학 가면 이제 자기가 스케줄을 다 짜야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도 자기가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서 또 대인공포증적인 게 생기기도 하고 근데 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건 있어도 상황에 따라 또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두 분 사연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람들 만나면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인공포증 경향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 참 우리나라 이 문화권이 조금 뭐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은 제가 뭐 별로 그런 걸 부담을 안 느끼지만 옛날엔 좀 부담을 느꼈거든요. 네. 뭐 큰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러면 좀 신경 쓰이고 힘들고 그러다 이제 그걸 극복을 했죠. 극복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이래 여러 사람 앞에 말하는데 좀 힘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한번 연구를 했어요. 네. 이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이래 해보니까 이 대인공포증적인 경향은 다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더래요. 없는데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한 2% 정도. 이 사람은 꼭 치료받아야 되겠다. 정신과 의사가 판단할 때 그건 한 2% 정도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향은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미국 통계를 보면은 대인공포증이 통계적으로 퍼센테이지가 한 3에서 13% 정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경우는 한 2, 3% 정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한 연구에 의하면 네. 그 정도. 예. 그리고 학생의 대부분이 대인공포증 경향을 그렇죠. 갖고 있다. 가지고 있다. 예. 참 조심스러운데 그러면은 어떨 때 예. 대인공포 경향에서 예. 대인공포증으로 이렇게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게 너무 이제 지속되고 이제 자기가 그런 어떤 힘든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든 극복할 기회를 얻질 못하고 그것이 이제 지속되면서 정도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래 이제 고립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다. 네. 고립.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하고 상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도 잘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은 의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하고 이래 의논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뭐랄까 이 집착이 좀 걸려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 의논을 하면은 그 문제가 되게 풀려요. 풀리는데 이 대인공포증도 마찬가지죠. 조금 용기를 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이래 이야기하면 나도 그래. 뭐 이래 한번 해봐 하고 이래 하다 보면 이제 해결되는데 대인관계가 안 좋고 고립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그런 걸 자꾸 피하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병으로 발전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대인공포증의 이유와 또 유형 그리고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인공포증 가진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도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심리적 특성 좀 짚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들으시면 나도 그런 경향인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없으면은 어디 가나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대단하신데요. 도인이에요, 그래 되면.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럼 이제, 도인인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보통은 이제 대인공포증은 아까도 했듯이 다 정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다 있어요, 누구나. 있는데, 이제 심한 경우가 문제인데, 보통 보면 이제 이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보면은 자기가 좀 생각할 때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다.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감추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내한테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감추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좀 못 산다. 그럼 그게 안 좋다 싶으면 이제 감추는 거죠. 그 말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만큼 힘들겠죠. 그것만큼 사람하고 완전히 가까워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대인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 이 감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안 좋다, 부정적이다 생각하는 거를 이제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이제 연결은 다 돼 있는데 말을 조금씩 이제 표현해 보면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뭘 해도 남보다 잘하고 싶은 잘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보면 대부분 다. 있는 그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좀 잘하고 싶고 이번 기회에 나를 한번 돋보이게 해보고 싶고 나를 뭔가 이렇게 각인시켜주고 싶고 뭐 그런 그 이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뭐 비슷한 이야기는 한데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때 그 발표를 통해서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남한테 이야기할 때 자기가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인기가 있고 싶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센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이 좀 잘못하고 나면 계속 생각하겠죠. 다음엔 이제 자신 있는 건 잘 안 하려 하겠죠. 하여튼 자존심 센 사람. 그 다음에 좀 이래 극단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뭐 요 정도 상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했으면 하고 바라는 게요.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자 보면은 이 외모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에. 보면 뭐 다 여드름 날 수도 있고 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집착하는 게 거울도 보고 그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좀 외골수들이 많아요. 보면 이래 뭐 우리가 이래 보면 좀 절충을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절충을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외골수적으로 요거는 꼭 이래야 돼. 그러고 뭔가 이래 하다가 잘못하면 처음부터 새로 하는 거예요. 뭘 하다가 좀 잘못하면 새로 쓰는 거죠. 다 지우고.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잖아요. 이 상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대로 하는 건 싫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을 잘 안 하죠. 잘 안 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는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그런데 막 고민하다 보면 준비를 잘 안 해요. 준비를 잘 안 하니까 잘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으면 말할 거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잘하려면은 어디서 뭐 좋은 걸기가 있으면 적기도 하고 TV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잘하고 싶다 이러면은 어째 보면 좀 무지한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정신과 의사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분은 유머를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면 항상 이제 유머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유머를 잘하시니까 자기 누가 유머 그분은 누가 좋은 유머를 하면 딱 기억했다가 집에서 다 적는데요. 그다음 어디서 또 그런 거 발견하면 또 적는데요. 그래서 그걸 외운대요. 그래서 연습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딱 되면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자연스럽게 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는 어째 보면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람이 말 잘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대로 한다면은 어째 보면 대인공포증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뭐를 자꾸 하기 때문에 힘만 드는 거예요. 순리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대로 살면 힘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이제 자녀들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손님이 얼마나 올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제 괴로운 거죠. 사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따라서 올 손님이 결정돼 있겠죠. 그럼 인간관계를 잘하고 내가 남을 많이 둬서 많이 올 거고 적게 오면 적게 올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하고 그러면 아무런 힘든 게 없습니다. 힘들다는 거는 뭔가 지금에 맞지 않은 뭘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나이가 40대 때인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를 힘들게 하구나. 세상 힘든 거 아무것도 없구나. 형편 따라하면 되구나. 이런 걸 깨달았는데 근데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때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어렵게 사는 거는 남이 어렵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형편 따라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제가 보면 이래 이제 불안이 있는 사람도 뭔가 이래 그 사람들은 이래 세상을 통제하려 그래요.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저거는 일어나야 되는데 한데 그대로 안 될 때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 그걸 버려버리고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일어날 수 있다. 그 일어나면 내가 내 형편에 맞게 하겠다. 그러면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네, 그 심리적 특성이 있다는 것은 예. 거기에 또 그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바꿔서 그렇죠. 생각을 해결책이 할수 있을 있죠. 것 같아요. 예. 딱 뒤집으면 해결책입니다. 네. 예. 그러면 박사님이 왜 이 대인 공포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치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이 대인공포증은 크게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는 세 경우입니다. 하나는 이제 주로 많이 오는 경우가 회사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 힘들고 도저히 안 할 수도 없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면접 보러 갈 때 대학생들은 이제 취직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면접 보러 갈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이제 또 다른 형태로든 간에 뭐 발표할 때 그래 많이 오고 그다음 이제 이 두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예요. 네. 이제 이 나머지 한 경우는 이제 심리적인 오래 축적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래 자꾸 이 어떤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또 피해 의식도 생기고 좀 심각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치료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에 두 경우는 좀 쉽게 해결이 돼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래 회사에서 발표가 있다든지 또 어떤 분은 학자인데 뭘 발표한다든지 또 면접 본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오거든요. 오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약물을 좀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가진 분은 알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라면 힘들어요. 그럴 때 이게 이제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이 신체적으로 막 반응이 나타나요. 막 심장이 뛴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얼굴이 막 붉어진다든지,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그럼 그것이 또 더 힘들게 하거든요.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래 또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약을 좀 써요. 이제 약은 어떤 약을 쓰냐면은 사실 뭐 심장이 뛰고 힘들고 이런 건 결과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좀 덜 느끼는 약을 좀 줘요. 주고
그다음에 그 불안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신체 장애가 나타나거든요. 심장이 뛴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이런 것을 또 바로잡는 약을 써요. 그래서 요 두 약을 이렇게 주면서 그다음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신이 발표를 할 때 이렇게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또 평소에 이렇게 훈련해야 되고 하는 걸 쭉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일단 이제 당신에게 약을 주면은 이런 그 불편한 게 없어지고 당신은 떨고 싶어도 떨지도 못한다. 하면서 이제 당신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요번에 닥친 문제는 해결하지만 당신이 평소에 이렇게 노력하면은 그런 문제를 없앨 수 있다 하고 이제 단기, 장기적인 대책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고 나면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또 이제 찾아와요. 한 1년 후나 이래. 이제 또 발표할 게 있습니다. 하면 그때 어땠느냐 이래 물어보면은 뭐 괜찮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에 대해서 저 말한 대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이래 세우는 사람 좀 드물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바뀌기가 그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치료 받으시면서 이렇게 좋아지셔서 다시 찾아오신 또 다른 분 사례 더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그 평소에는 생활을 어느 정도 좀 하면서 그런 발표나 면접이나 이럴 때 힘든 분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러면 대부분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내적인 문제로 또 성격적인 문제로 사람을 힘들어하고 기피하고 또 성장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성격도 좀 바뀌고 또 필요한 약도 쓰면서 이제 장기 치료로 가는 거죠. 대략 대인공포증은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그 심리적인 특성 말씀해 주실 때 보니까 거의 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다 그렇겠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요소가 있죠. 지금 당장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어떻게 그렇죠. 해결책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 문제의 이 반대편이 해결책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다시 또 좀 해결책을 좀 상세히 이야기하면 우선은 이 있는 그대로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있는 거다. 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뭐 하는 거 그대로 자꾸 보여준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가짐 우선 가지는 게 좋고요. 감추지 않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거는 창피하다. 또 이거는 안 좋다. 이거는 부정적이다 하면 그걸 자꾸 감추거든요. 이 감추면은 그것이 대인공포증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이제 감추었어요. 감추고 이제 남한테 이야기하려고 이래 딱 나가면 딱 쳐다보죠. 그럼 감춘 게 안에 있던 게 싹 올라오겠죠.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감춘 게 없으면 올라올 게 없죠. 우리가 찔리는 게 있으면 그게 찔리잖아요. 그게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게 불안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있는 그대로 하면 아무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냥 내 아는 건 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하면은 뭐 내가 편하죠. 이래 보면은 우리가 TV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 이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일 처음 나온 사람들은 내가 이제 TV에 나오니까 내 아는 사람도 다 볼 거 내 잘해야지 이런 사람은 떨어요. 근데 그냥 이 나이 드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다음 그런 의식 별로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뭐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하면 떨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뭘 감추지 않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감추는 거 있죠? 감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 감추고 그냥 일단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내가 뭐 감추는 게 있다면 앞으로는 내가 뭐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좀 곤란해지거나 이 자리가 좀 이상해지면 나는 말 안 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 돼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내 정신과 다니는 거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 이래 이야기해줘요. 우선 당신 속에 정신과 다니는 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게 좋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우리 사회라는 게 또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정신과 다닌다면 이제 멀쩡한 것도 이상하게 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건 인간관계 안 좋잖아요. 나한테도 안 좋고 남한테도 안 좋잖아요. 그러고 기피하고
아무것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도 없는데 그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으면은 말하지 않는 게 좋다. 당신과 남을 위해서. 그렇지만 당신은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걸 일단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감추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뭘 준비를 한다. 또 뭘 잘하고 싶으면 잘하는 그 어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준비를. 내일 발표가 있다면 발표 준비를 많이 하면 준비가 많이 되면 덜 떨리죠. 준비 안 되면 떨리지 않겠어요? 제가 이래 오늘 와서 강의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오면 떨리겠죠. 준비를 많이 하면 안 떨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들하고 잘 통하는 게 좋아요. 이 떨리는 사람들 보면은 평소에 인간관계 안 좋아요. 그걸 다 보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썰렁한 거예요.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떨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평소에 사람들하고 잘 통하도록 해라. 그래서 당신하고 가까운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이 말할 때 다소 뭐 잘못 말해도 좀 받아주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실제 나도 그렇고.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 사람들하고 좀 통하는 노력, 이것들을 좀 많이 해라.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보통은 보면 이래 이 발표할 때 떨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한다 이런 의식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나를 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걸 좀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고 어떤 생각으로 하면 좋냐면은 내가 뭘 발표한다. 그러면 누구나도 발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누구나 중에 그 사람이 나다. 네. 그래서 내가 한다기보다는 누구나 해야 되니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쭉 해보니까 요건 내가 알겠고 이건 잘 모르겠고 그걸 같이 나눈다. 내가 이래 맡아서 좀 해보니까 이건 알겠고 이건 잘 모르겠고 이건 우리 같이 의논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별로 안 떨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랑은 완전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만족스럽든 안 만족스럽든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든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다 하고 그에 맞게 하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즐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고통스럽게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전 뭐 이래 여기 와서 강의할 때 가급적 좀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준비할 때까지는 준비를 뭐 열심히 가능하면 좀 많이 하고 이제 여 오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좀 즐기도록 해보자 이러는데 즐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 못 따라가고 또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고 그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 뭐 비슷한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즐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한다 이러면 그 공부를 즐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공부하면 피곤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런 대인공보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너무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거,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나 한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자유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내가 인정받기를 바란다. 이거는 좀 곤란해요. 또 어떤 경우는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빠요. 그거는 남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면 그걸 보고 잘하면 잘한다 생각하고 못하면 못한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 있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버리고 또 잘하려는 거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저건 내가 도저히 벗어나기 어렵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래 편안하게 말하기 어려울 거야 하는데 시간이 자꾸 흐르면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혹시요, 오히려 모르는 분들 앞에서는 얘기도 잘하고 잘하는 이렇게 뭐 잘 지내는데 아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더 주눅 들고 긴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이런 것도 잘 보이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 앞에 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 앞에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아는 사람 앞에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힘든 사람은 알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걸 좀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뭐 그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 네. 두 가지 대표적인 유형이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모르면 편하게 말하고 또 알면 또 편하게 하는 사람. 근데 거꾸로인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속에는 알아서 불편한 게 있고 모르니까 불편한 게 있고. 뭐가 불편한지는 그 사람 속에 이제 내면을 들어봐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